2018년도부터 OKR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OKR을 MBO나 KPI를 대체하여 활용하고자 했지만 2024년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KOKR이라는 또 다른 KPI 설정 방식으로 변질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과관리 도입으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KPI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본인 업무 외에 부가적인 일만 추가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초기 구글의 도입 사례를 먼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OKR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탄원입니다. 존 도어가 OKR 프레임워크를 구글에 소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시스템은 구글이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OKR 도입 배경,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를 통한 구글의 성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KR의 구글 도입 배경입니다. 구글이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 있을 때 존 도어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구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창업자인 랠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OKR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도록 권장했습니다. OKR은 인텔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도어는 인텔에서 이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그는 OKR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을 통해 조직의 성공을 촉진한다고 믿었습니다. 도어가 구글에 도입한 첫 OKR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첫 OK 사례는 이렇습니다. 목표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구축입니다. 주요 결과로는 첫 번째, 페이지 로딩 시간을 0.5초 이하로 단축입니다. 두 번째,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향상입니다. 세 번째, 매일 1억 건 이상의 검색 쿼리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주요 결과를 명확히 설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구글은 분기별로 OKR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OKR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며 각 팀과 개인은 조직의 상위 목표에 맞춰 자신의 OKR을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OKR 실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정의를 했습니다. 각 분기 초에 목표 설정 회의를 통해 조직의 전체 OKR을 설정하고 이를 팀별로 분별하여 각 팀의 OKR을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체크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간 혹은 월간 체크인 미팅을 통해 OKR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 제공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팀원 간의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분기별 리뷰를 했습니다. 분기 말에 OKR 리뷰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에 OKR을 설정했을 때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OKR 시스템은 구글의 빠른 성장과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성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했습니다. OKR은 구글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성과 측정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통해 구글은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리뷰와 피드백을 통해 구글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글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글이 OKR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구글의 창업자와 경영진은 OKR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
투명성과 협력입니다. OKR은 조직 내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와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OKR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구글은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목표를 조정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존 도어가 구글에 도입한 OKR 시스템은 구글 초기 성장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도 OKR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글의 성공처럼 우리 회사에도 성공적으로 OKR을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OKR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려는 조직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OKR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OKR을 처음 시작하는 조직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바로 OKR의 O인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조직의 비전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조직 모든 구성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확실한 목표는 구성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구성원에게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달성하기 쉬운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하게 됩니다.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조직의 각 부서와 팀이 동일한 비전 아래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전략적인 통합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주요 결과의 정의입니다. 바로 OKR의 KR인 주요 결과입니다. Key Result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주요 결과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상적인 목표는 행동 지침이 불분명하여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결과는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측정 가능한 주요 결과는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명확한 지표는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 가능한 주요 결과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는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명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정기적인 리뷰와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 OKR을 조직 문화로서 정착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정기적인 리뷰는 목표 달성의 진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리뷰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조직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드백 문화는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리뷰와 피드백은 조직 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서로 성과와 진행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투명성은 조직 문화와 신뢰성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지금까지 OKR의 주요 핵심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컴퓨터 보안 관련 기술 교육과 웹 모의 해킹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과 경력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자주 진행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PPT 화면에 녹음을 한 내용을 정리하여 몇십 분짜리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당시 유튜브는 무료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었고 이는 큰 매력이었습니다. 첫 직장을 퇴사하면서 계정은 사라졌지만 유튜브가 정보나 경험을 전달하기에 좋은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앱으로 창업을 하면서 다시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더 잘 제작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배우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조회수는 잘 오르지 않고 본업인 사업에 더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개인 목표 달성 앱에서 기업의 성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피벗하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깨달은 유튜브는 정보 전달에게 좋은 도구라는 점을 바탕으로 제 서비스인 업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 10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직장에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업치가 기업과 개인에게 더 큰 성장과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업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되기를 원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OKR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주요 결과는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공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정기적인 리뷰와 피드백은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